자, 이제 개인전 3경기까지 청사파 만나보셨고요. 동아대학교 네 번째 체급입니다. 선수. 90kg 이하급 용장급 경기입니다. 자, 이제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90kg 이하까지 왔습니다. 먼저 청사파의 동아대학교 박성범 선수입니다. 자, 박성범 선수 4학년. 자, 지난해 삼척대학창사 씨름대회 1위 기록 이후에 올 시즌은 아직까지 전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홍사파 경기대학교 김지섭 선수입니다. 자, 김지섭 선수 지난해 1학년 학생인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 용장급 3관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죠. 박성범 선수 대 경기대학교 1학년생 김지섭 선수가 자, 4학년과 1학년의 맞대결. 지금까지 앞서 있었던 3번의 결승에서는 모두 고학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용장급은 어떨지. 이미 우승을 한 적이 있는 4학년 박성범 대 이 고등부를 평정하고 이제 대학부 형들과 마주하게 된 1학년 김지섭 선수의 대결입니다. 용장급 결승에 진출한 박성범 선수는 뭐 지난해, 지지난해 1, 2, 3위 모두 한 번씩 차지한 바 있고요. 상대인 김지섭 선수는 아직까지 대학에 올라와서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앞선 대회가 3대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상한 전적은 없는데요. 고등부 용장급 상관왕을 했을 정도로 실력을 뛰어납니다. 자, 동아대학교 하성우 감독이고요. 자, 경기대학교 홍성태 감독과 이정훈 코치입니다. 신장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박성범이 178, 김지섭이 185로 두 선수가 7cm 차이가 나는데요. 네. 주특기가 들배지기로 갔기 때문에 아마 드는 데 있어서는 김지섭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피지컬과 경험의 맞대결인데 들어올립니다. 오히려 들어올려요. 자, 다리가 그렇지만 뜨지 않고 있어요. 키가 큰 김지섭. 김지섭이 버팁니다. 다리를 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요. 박성범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대로 김지섭이 먼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신입생 김지섭이에요. 무서운 신입생입니다. 박성범 선수도 들배지기 상당히 강한데 김지섭 선수가 185 신장이 아주 크거든요. 이게 들었는데 발이 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착지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 착지를 함과 동시에 반격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박성범 선수가 이를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렇죠. 안다리 기술 들어갔지만 이미 중심이 기울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이 그냥 다 있었어요. 들었는데. 안다리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결국 신장에 우위가 있었던 김지섭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성범 선수는 네. 정면으로 상대를 두 다리를 닫으려고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오른쪽 한 다리만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원심력,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을 이용한 돌림배지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전략을 이 하성우 감독이 지도를 했는지 이번 판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앞서 첫 번째 판에서도 박성범 선수가 확실히 먼저 뽑았는데 김지섭 선수가 이 다리를 대면서 여유롭게 버티는 좀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수록 착지를 할 때 중심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많이 들려 올라갔다가 떨어질수록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김지섭은 들려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들러 올라가도 바로 착지가 되기 때문에 박성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확실히 두 선수 좀 신장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을 들어올리면서 들배지기 성공. 순식간에 들배지기 박성범. 자, 이번에는 들어서 회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뭐 버틸 틈조차 주지 않고 넘겨버렸던 박성범의 들배지기 성공이었습니다. 들배지기가 크게 보면 두 동작입니다. 상대를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회전을 하는 동작인데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박성범 선수. 자, 보실까요? 들고 나서 바로 회전이 들어가죠. 앞선 판은 들고 좀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머뭇거리는 시간 없이 바로 회전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좀 보여줬던 4학년 박성범이었고요. 이번에는 홍성태 감독이 아마 김지섭 선수에게 네가 키가 크니까 좀 엉덩이 뒤쪽으로 빼고 좀 거리감을 둬라 이렇게 잠시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면 승부를 일단은 들어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박성범이
하지만 경험이 있는 박성범 선수. 직접. 네. 엉덩이를 빼고 좀 멀찌감치 잡으라.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이제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화면만 봐도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좀 느껴지는 네. 홍성태 감독의 지시였습니다. 홍성태 감독이 현역 시절에 본인이 네. 키 큰 선수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키 작은 선수도 힘들다 이걸 잘 알 것 같아요. 상대인 네. 박성범 선수의 머릿속을 알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른다리 빼고 조금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지섭. 두 선수의 세 번째 판. 김지섭 마음이 먼저 급해요. 출발했죠. 네. 이러면 김지섭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일단 본인이 초반에 이 할 기술을 들켰어요. 김지섭 선수. 경고를 안고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 펼쳐지기. 올리는 박성범. 자, 몸 걸리면 안 버티죠. 되는데요. 버티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요. 비급비급 돌면서 밀어붙입니다만 성공. 김지섭 무서운 1학년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성범 선수 아쉽네요. 두 번째 경기에 배직이 아주 좋았거든요. 들어 올리고 바로 회전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머뭇거렸어요. 첫 번째 판과 굉장히 흡사한 양상으로 이 세 번째 판이 네. 흘러갔습니다. 기뻐하는 홍성태 감독. 1학년 학생인데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고등부를 평정하고 올라온 김지섭이 드디어 대학 무대에서도 우승의 맛을 보게 됐습니다. 네, 또 늦었죠. 박성범 선수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착지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지섭 선수가 여기에서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힘을 받아서 잡채기를 성공시킵니다. 홍성태 감독과 이정훈 코치 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자, 185cm의 김지섭 선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대학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박성범 선수 95kg 1학년에게 패배는 뼈 아프죠. 이어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1학년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남은 세 체급의 결승전 경기도 만나보겠습니다. 청사파 동아대학교 95kg 김민규 이하 선수. 용사급 결승전 경기. 먼저 청사파 동아대학교 김민규 선수입니다. 네, 7체급 선수 중에 통틀어서요. 지난해 증평 인삼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이 김민규 선수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7관왕에 빛나는 4학년 동아대학교 김민규 선수입니다. 이건희 선수. 그야말로 이 용사급의 레전드죠. 네. 이런 레전드를 상대할 또 한 명의 1학년 선수입니다. 홍사파 용인대학교 이건희 선수입니다. 신예입니다. 이건희 선수. 고등부 시절에는 2위와 3위를 각각 2번씩 기록했고요. 대학부에서는 아직까지 전적이 없는데 이번 때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맞붙겠습니다. 레전드와 이 돌풍을 일으키는 루키의 맞대결만큼 이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없거든요. 네. 김민규 선수. 이 두 작년 선수도 시즌도 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두 선수가 모두 안다리 걸기가 주특기예요. 오, 네. 네. 작년에도 네, 이 이 자리에서 김민규 선수는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체격이 다부지거든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 시즌 거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인데 이건희 선수는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모든 선수들의 힘을 특유의 유연함으로 받아내는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드러움을 앞세우는 이건희와 힘을 앞세운 김민규의 대결입니다. 자, 용인대학교 쪽에는 이태영 감독, 방한희호 코치가 앉아 있고요. 반대쪽 동아대학교 쪽에는 하성우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힘과 부드러움이 맞붙었는데요. 네. 과연 4학년인 김민규와 1학년 신입생인 이건희 선수의 대결 어떻게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용사급 결승전. 일단은 경고와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에게 먼저 경고가 주어졌고요. 자세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주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건희 선수가 먼저 김민규 선수. 김민규 선수가 네. 먼저 받았죠. 출발했습니다. 들어올립니다. 자, 김민규가 들어올리고 들배지기.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이건희. 오른쪽으로 일단 넘어가지 못하고 다리! 먼저 첫 번째 판 가져오는 김민규입니다. 이게 바로 김민규 선수의 특기죠. 네, 상대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들다가 기습적인 안다리 기술. 본인의 주특기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똑같은 패턴의 기술을 이건희 선수도 잘 구사하고 예선전에서도 이 기술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본인이 잘하는 기술로 지금 본인이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배지기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들어올리는 과정. 여기에서 안다리 기술이 걸렸습니다.
빼보려고 했는데 진짜 발 뒤꿈치에 딱 걸렸네요. 이근희 선수가 당했다 하는 표정이에요. 고등부 때는 본인의 기술들이 많이 먹혔는데 이제 대학교 형들은 다르죠. 네. 네, 1학년으로서 지금 4학년 상대하고 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근희 선수의 머릿속에 들었나 봅니다. 앞서 용장급도 4학년과 1학년의 맞대결이었습니다만 이번 용사급 이건희 선수가 마주하고 있는 4학년은 그냥 4학년이 아니에요. 네, 지난해 7관왕의 4학년, 올해 3관왕입니다. 네. 앞선 대회 제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김민규 선수 앞선 3대회 모두 2체급 우승자입니다. 올해 용사급 전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김민규. 그 앞에 용인대학교 1학년 이건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희 선수 뭐 4학년이라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7관왕이라고 주눅들 필요 없이 신입생 아닙니까? 지면 당연한 거고 이기면은 스타 되는 거죠. 패기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기술 다 해보고 내려와도 됩니다. 두 번째 판. 여기서 교환했는데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김민규.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건희 선수도 넘어져 본 적이 없을 텐데 김민규 선수 상대의 허점 조그만 허점도 허용을 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용사급 4관왕에 오르게 되는 동아대학교 김민규 선수입니다. 네, 지난해 7관왕이었고 올해 4관왕. 올해 몇 관왕까지 갈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심 뒤쪽으로 빠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뒷무릎치기로 거의 내다 던졌는데요. 네. 이건희 선수가 중심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뭘 해보기도 전에 승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지고 나서 와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레전드는 다르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강현열 코치도 멋쩍게 좀 웃는 모습이 네. 있었고요. 이렇게 용사급 우승은 4학년 김민규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105kg이나 대단한 역사급 승부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5체급이 지나갔고요. 2체급만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급 먼저 청사파 단국대학교 한건 선수입니다. 자, 이제 체중이 3자리로 올라갔습니다. 105kg이야 역사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 2학년 한건 186에 109kg. 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난해 2위, 3위 한 번씩 기록한 바가 있고요. 선수. 이를 상대하는 반대쪽 홍사파 인하대학교 이기용 선수입니다. 이기용 선수 3학년입니다. 185에 105kg. 지난해 1위 한 번, 3위 3번을 기록한 바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대학교 2학년생 한건 선수. 자, 한건대 이기용 두 선수의 체격 조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단 주특기가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고요. 네, 한건 선수는 드는 동작을 취하려다가 기습적인 잡채기를 아주 잘 구사한 선수고요. 이기용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합니다. 진출했었던 한건 선수. 초반에 이 이기용 선수가 뽑아드는 힘이 저 정도 힘쓰면 차도 들리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초반에 힘을 몰아쓰는 이기용 선수입니다. 네. 한건 선수는 그런 힘을 한번 받아주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상대의 잡채기를 구사한 선수고요. 자, 주도식 감독과의 임대혁 코치입니다. 반대쪽에는 이성원 감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원 감독이 바로 2체급이었죠. 한락 장사 출신의 또 감독입니다. 이성원 감독은. 자, 그런 지휘를 또 받는 인하대학교 이기용 선수인데요. 씨름이 또 이 작용과 반작용의 스포츠인데 네. 두 선수 그 작용과 반작용이 오늘 모래판 위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당을 잘하는 건 한건 선수고요. 네. 힘에서는 이기용 선수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기용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끝내느냐 아니면 네. 한건이 한번 그걸 받아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드는 자세에서 이기용이 조금이라도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친다 싶으면 한건의 잡치기 무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들어 올리는 이기용. 올렸어요. 한건이 버티면서 자,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다리 사이에 한건 넣고 들어올립니다. 버팁니다. 다시 한번 삿발을 고쳐잡고 배지기 성공합니다. 배지기. 먼저 이기용 선수가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정말 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기용 선수. 한건 선수가 네. 나름 초반에 잘 버텼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기용 선수가 계속해서 괴력을 뽐냈던 결승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이기용 선수가 이 삿발을 한번 고쳐 잡는 자세까지 있었어요. 한건 선수도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먼저 팔을 뺐어요. 팔 빼자마자 배지기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한건 선수가 허리 쪽 삿발을 한번 놓쳤었군요. 네. 그 템을 놓치지 않았던 이기웅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기웅 선수 모을 보니까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네요. 네. 사실 이 역사급 장사급 체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저렇게 좀 선명하게 근육이 보일 정도라는 거는 운동량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전이 있기 전날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개체가 지금 105kg 이하인데 평소 체중은 선수들이 한 5kg 정도 평균적으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도 약 한 110 이 정도에서 체중을 감량을 해서 105kg 개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충분히 하면 5kg에서 많게는 한 10kg까지도 개체 후 다음 날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한건 선수를 응원하는 또 당국대학교 선수들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판은 이기웅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한건 선수 밀당 잘하는 선수인데 밀당을 하기에 이기웅 선수가 너무 자세와 힘이 좀 견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5체급의 경기는 모두 한 경기 제외 모두 고학년이 가져갔는데요. 2학년 한건 대 3학년 이기웅. 두 선수 삿바싸움 치열합니다. 결국은 경고가 나오는군요. 이기웅 선수에게 먼저 경고가 줬습니다. 경고가 받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힘하면 이기웅이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데 한건이 이번에는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서로의 힘과 힘. 버팁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데 자, 일단 장외. 이번에는 한건의 잡채기가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 이기웅 잘 버텼습니다. 양 선수가 삿발을 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채기로 주춤하게 되면은 이기웅이 이제 들배지기 할 때 아무래도 이 한건의 잡채기 여기에서 휘청하죠. 이어서 삿발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들배지기를 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느낄 이기웅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한번 삿발을 놓았다가 다시 고쳐 잡았던 이기웅의 모습도 잡혔었습니다. 아직까지 올 시즌은 우승이 없는 두 선수의 맞대결. 삿바싸움 치열해요. 네. 뭐 역사급 정도 선수들이면 아마 3대 500은 어떤 선수든지 가볍게 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기웅 선수의 근육량만 보더라도 이 두 선수 어마어마한 지금 힘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 힘을 지금 오롯이 온몸으로 또 어깨로 받아내면서 두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잡채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기웅 한번 휘청해봤기 때문에 자세가 높아질 또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들배지기 바로 못 들어가죠 이기웅. 자, 들어갑니다. 밀어치기! 이번에는 들배지기 대신에 밀어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습적인 밀어치기로 이기웅 선수가 역사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작전을 잘 바꿨네요. 네. 세 번째 판은 두 선수가 약간은 이 소강 상태로 출발했거든요. 장외 이후에요. 거침없이 뽑아쓰는 스타일인데 두 번째 판에 잡채기 한번 휘청하고 나서 이번에는 안 들어올리나 싶었는데 기습적인 밀어치기. 정말 데뷔할 틈도 없이 한건 선수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인하대학교 이기웅 선수가 역사급 우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7체급 중에 6체급의 우승자를 만나보셨고요. 하나의 결승전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장사급입니다. 가장 무거운 체급이죠. 140kg 이하 선수들입니다. 먼저 청사빠 대구대학교 곽승현 선수입니다. 네, 모든 고학년들이 이 체급만은 예선에서 다 탈락을 했습니다. 1학년 두 선수입니다. 먼저 대구대 1학년 곽승현 선수입니다. 밀어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3관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홍사빠는 전주대학교 이현종 선수입니다. 네, 이현종 선수 역시 1학년 선수고요. 자, 고등학교 시절 우승을 한 번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1학년 두 선수가 이 대학에 올라와서
성적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장사급에서 우승 3번과 1번을 각각 차지한 선수들이에요. 1학년생 이현정 선수. 자, 1학년 간의 맞대결이 바로 이 마지막 결승전 장사급 결승전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올라오니까 두 선수는 작년까지 김범준 주심이 갑자기 장사급에서 걸리버 여행기 한 장면처럼 네. 갑자기 작아졌는데요. 140kg 이하급 장사급. 벌써부터 이 두 선수의 힘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결승전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병희 박승현 선수가 195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현종 선수가 194. 네. 체중은 140kg의 박승현, 142kg의 이현종. 어마어마합니다. 자, 대구대학교 최병찬 감독이 지도하고 있고요. 전주대학교는 임종길 감독이 지도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 준결승에서 2대1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었고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졌었던 당국대학교 김대일 선수를 곽승현 선수가 눌렀고 또 하나의 우승 후보였던 인제대학교 박준서 선수를 이현종 선수가 또 눌렀습니다. 네. 또 이 두 선수의 준결승을 저희가 지켜봤었는데요. 네. 경기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승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특히 1학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출발합니다. 두 선수 모두 팔을 빼면서 출발. 자, 그러나 허리 삿발까지 닿지 못했고요. 조금씩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잡채기 흔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곽승현. 두 선수는 경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시작부터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장사급 결승. 네. 이현종 선수는 지금 허벅지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두 선수가 이 체중과 신장이 거의 비슷한데 허벅지 두께의 차이가 좀 나는군요. 하체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현종.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 엄청난 허벅지 둘레를 소유하고 있는 이현종을 이 박승현이 어떻게든지 넘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곽승현 역시 준결승에서 우승 후보 김대일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자리에서 승부를 이어가는데 자, 다리까지 넣지도 못했고요. 다시 한번 경기가 일단 중지된 채 그 자세 그대로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두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간 7초 남았는데 두 선수 중 먼저 팔을 뺀 선수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현종 선수가 아무래도 팔을 먼저 뺀 것 같아요. 자, 2초, 적극적인 1초 공격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60초의 시간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사용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좀 팔을 빼다시피 했는데 이현종 선수가 먼저 팔을 뺐네요. 자, 씨름 경기에서 팔을 뺐다고 경고를 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팔을 뺀다라는 것은 장기전으로 간다. 즉 경기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로 보고 그 선수에게 경기 시간이 모두 지났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나 부여합니다. 자, 이제 30초의 연장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현종 선수가 경고 한 장을 안고 연장전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곽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급할 게 없죠. 30초만 잘 버티면 경고 하나 때문에 이현종 선수에게 1패를 안기니까요. 곽승현 선수는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현종 선수 이제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두 선수의 연장전 단 3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연장전 경기. 출발했고요. 이번에도 팔을 먼저 빼는 쪽은 일단 이현종. 이번에도 일단 장기전 흐름으로 가는군요. 네, 저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현종 빨리 공격해야죠. 하지만 이 자세에서 곽승현 선수 방어가 좋기 때문에 네. 십자리 승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선수가 굉장히 네.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인데 다리삿바마저 놓친 이현종. 해결책이 왼다리 밀치나요? 5초 안쪽. 3초, 2초, 1초 이렇게 연장전의 시간까지 모두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고를 한 장 안고 있었던 이현종의 패배로 기록. 곽승현이 먼저 첫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네. 조금은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현종 선수. 자, 다만 첫 번째 판을 곽승현 선수가 가져가긴 했는데 네. 이 선수가 준결승 때부터 좀 무릎 쪽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선 경기 중간에 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다리가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테이핑도 많이 한 상태이고요. 네. 지금
좀 더 오른쪽 무릎 쪽에 다시 한번 좀 조치를 취해보고 있는 곽승현. 네. 뭐 상대를 들 때나 공격할 때 이 오른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본인 체중만 해도 140kg. 거기에 이제 140kg인 상대가 힘을 써서 자신에게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자, 반대로 자리에 앉아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전주대학교 이현종. 자, 곽승현의 이 불편한 무릎이 결승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의료진이 확인을 했는데 의료진에게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대구대학교 그리고 전주대학교의 응원단까지. 다시 경기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곽승현 선수. 자, 지금 이제 또 곽승현 선수의 응원단이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곽승현 선수가 무릎 꿇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오른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아야 되는데. 전전에 돌입하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판은 곽승현 선수가 가져왔는데요. 두 선수가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곽승현 선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른쪽 무릎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 1학년 선수입니다. 네. 앞으로의 선수 생활 길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토지와 함께 두 번째 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곽승현,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이현정. 쉽게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선수는 이제 팔을 안 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팔을 빼고 경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고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삿발을 잡은 지금 이대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 무게중심이 조금은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 곽승현 선수에게 먼저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선수가 주심해 주시대로 자세를 잡지 않아서 경고. 자, 주심이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른다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곽승현이. 휘슬과 함께 두 선수의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이제 쉽게 팔 못 빼죠. 첫 번째 판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 자, 두 선수의 지금 두 발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된 것을 보면 한건 선수가 109kg, 그리고 이기훈 선수가 105kg, 곽승현이 140, 그다음에 이현종이 140입니다. 밀어치기. 자, 밧다리까지 시도. 이렇게 되면 곽승현의 승리로 결승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대학교 임종길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다시 한번 느린 화면인데 밧다리를 건 이후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곽승현 선수 이게 많이 가려서 보이진 않네요. 팔도 봐야 될 것 같고 무릎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거의 등을 맞대면서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이현종의 무릎과 곽승현의 무릎이 판독 결과 홍사빠 무릎이다, 정사빠 승입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도 주심의 판정과 같습니다. 그대로 주심의 판정 동일하게 곽승현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학년 곽승현이 장상급 우승자가 됩니다. 이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판 만에 승부를 가져왔어요. 부상투혼이네요. 자, 그래서 밧다리 기술을 들어온 상태에서 기술은 먼저 걸었지만 먼저 무릎이 닿았네요. 마지막 순간에 오른 무릎으로 버텨야 되는 위험이 있었는데 곽승현 선수가 버텨내면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대학교부 개인전 결승 7경기를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단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증평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2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실험대회 고등학교부 단체전 결승전 경기입니다. 심판단 입장. 단체전 결승을 주관할 주부심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범준 주심, 임찬혁 부심, 윤원철 부심입니다. 주심의 김범준, 부심의 전기계 임찬혁. 공고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한 번씩 결승전에서 이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만나왔고
주도합니다. 지난 앞선 강원특별 선수권 대표 대회마저도 춘천 결승전에서 기계공고등학교 만났는데 선수단 그때도 아쉽게 입장합니다. 고배를 마셨었죠. 자, 결승전 두 학교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청사빠 무패의 마산 용마고입니다. 춘천 네, 기계공고등학교가 춘천 기계공고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기계공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송시우, 장주혁, 김승현, 현선우, 주장 박서준, 임선우, 박성민입니다. 김대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3년 동안 한 해에 한 번씩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의 각오는 지금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빠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이어서 입장합니다. 자, 올해 승률 100%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마산 용마고등학교. 자, 부평고등학교를 두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자, 마산 용마고는 준결승과 약간 선수들이 바뀌었는데요. 박정수, 손세준, 윤지호, 김대원, 주장 서금광, 강세윤, 손재민, 그리고 정진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선수 입장 시에 약간의 착오를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사빠의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고요. 홍사빠는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자, 청사빠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고요. 자, 3년 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산 용마고등학교에게. 자, 올해는 과연 이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결승에서 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무패의 마산 용마고. 마산 용마고등학교 무슨 스파르타의 전사들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준결승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세대 교체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마산 용마고거든요. 네. 이제 결승전 1경기에 청사빠의 송시우, 홍사빠의 박정수입니다. 이 결승전에서는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이 1학년 선수들 대신 3학년 선수들을 투입을 했어요. 네. 청사빠의 송시우 선수 1학년 앞무릎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171cm에 70kg. 부평중학교를 졸업한 송시우가 되겠고요. 상대 박정수입니다. 3학년 학생입니다. 171cm에 70kg. 이 선수는 무시무시한 들어뒤집기를 아주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일단 끌려 올라오면은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송시우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송시우 선수는 또 잘 안 들리죠. 시작과 동시에 상대의 오금을 당기면서 상대 밑으로 아주 잘 파고드는데, 자, 과연 들어올리는 박정수와 파고드는 송시우 어느 쪽이 강할지 이 1번 선수들 경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마산 용마고는 준결승에서 1번은 김도윤 선수였는데 결승에서는 박정수 선수를 1번 카드로 꺼내들었던 정진환 감독. 1학년 선수와 3학년 선수가 네. 선봉장으로 나서게 된 결승전. 이번에는 이제 3학년들 힘을 비축해 뒀다가, 그렇죠, 1학년들이 결승 올려놓고 3학년들이 결승전에 싸웁니다. 마산 용마고 첫 번째 파 출발합니다.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리면서 들배지기 그대로 성공합니다. 확실한 들배지기 박정수. 보통 들어올리면은 들어 뒤집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들어 뒤집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뭐 들배지기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와, 이 박정수 선수 이 네. 팔 근육과 등 근육이 준결승을 뛰지 않았기 대단합니다. 때문에 네. 또 힘이 남아 있거든요. 저 근육 보십시오. 어마어마한데요. 네. 보통 바디빌더들도 이게 며칠 동안 물을 안 먹고 해야 저 정도 이제 이 근육의 선명도가 나오는데 이게 씨름이죠. 네. 등 근육, 팔 근육 엄청납니다. 박정수 선수 몸이 그냥 전체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근력으로 상대를 뽑아들면서 들어뒤집기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자, 송시우 선수 일단 들려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깨를 낮추고 이 박정수의 좀 오른팔을 본인의 상체로 좀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안 들려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다리삿발을 좀 많이 당겨야 되는 송시우 선수고요. 자, 일단 첫 판을 내주게 된 송시우. 네, 체급은 같지만 지금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들어 뒤집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박정수. 자, 김대한 감독 춘천 기계고를 이끌고 있고요. 반대쪽 정진환 감독 다시 한번 무패 우승에 도전하는 이번 대회입니다. 이번엔 좀 첫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판.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네. 힘의 차이를 느끼고 있죠. 송시우 선수. 지금 어깨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오른다리를 빼고 어깨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경고를 하나 받습니다. 자, 반대쪽 박정수 선수에게도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박정수 선수는 너무 어깨를 안 맞추고 상대를 세워 놓는다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어깨 위치 맞았고요. 경고 한 장씩을 안고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안다리. 안다리. 순식간에 박정수가 첫 번째 경기를 끝냅니다. 재밌는 세레머니까지 보여줬던 박정수. 선득점 성공합니다. 1대. 정말 몸이 좋네요. 네, 박정호 선수. 그냥 뭐 힘이 느껴집니다.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네. 수행해냈습니다. 자, 지금도 끌어놓고 다리가 오자마자 안다리 기술. 자, 이번에도 역부족이었던 송시우였습니다. 네, 워낙 순식간에 끝나버린 경장급 경기. 그냥 저 힘으로 다 당기니까 네. 송시우 선수가 그냥 쭉 달려가죠. 네, 용마고 응원단은 흥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야말로 진짜 응원할 맛이 나는 네.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까지 보여줬던 박정수 선수였습니다. 저런 세레머니를 잘 해놓고 자리에 물러나면 선수들이 항상 좀 수줍은 표정을 지어요. 자, 1대0으로 마산 용마고가 먼저 앞서가게 된 결승전입니다. 이어서 2경기 소장급 선수들 만나보시죠. 청사빠의 장주혁, 홍사빠의 손세준입니다. 자, 장주혁 선수입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신장이 커요. 180cm에 73kg. 하지만 이 씨름을 하는 장주혁 선수 뒷무릎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경장급 1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상대 손세준 174에 75kg. 이 선수도 역시 들어뒤집기를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그 3천 2사부 장군배 경장급 1위, 2024년도는 필장기 경장급 1위를 2번이나 차지한 바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3학년 선수들이고 네. 개인전에서의 성적 또한 내고 있는 선수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총 1위 전적만 본다면 장주혁이 3관왕, 손세준은 2관왕입니다. 신장의 우위는 청사빠인 장주혁에게 있고요. 네. 6cm 장주혁이 더 큽니다. 근데 키가 큰데 밑으로 파고들어야 하고 손세준은 키가 상대보다 작은데 들배지기나 들어 뒤집기를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장주혁 선수에게 먼저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부 선수들은 신체 성장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또 이 성장에 맞춰서 이 주특기 기술들을 그렇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주혁 선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밑으로 파고드는데 180이면 들어도 되거든요. 자, 빠르게 들어서 뒤집기. 저 자세에서 뒤집어 버리네요. 손세준 선수 대단합니다. 손세준 선수입니다. 마산 용마고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 싸움이다 있잖아. 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그 싸움이라고. 1학년 선수들도 대단한데 이 3학년 선수들도 대단해요. 마산 용마고 여기에서 뒤집기 들어간 거거든요. 야, 자세가 저렇게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힘이 상당한 손세준입니다. 평상시 얼마나 선수들이 운동과 훈련을 하는지가 네. 특히 이런 들어뒤집기 같은 기술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손세준 선수가 오늘 뭐 정재환 감독은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박수만 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워낙 그만큼 경기는 네. 완벽합니다. 마산 용마고가 왜 올해 목표를 달리고 있는지가 준결승과 결승에서 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3학년생들의 대결 장주혁 손세준. 먼저 손세준 선수가 두 번째 경기도 첫 번째 판에 가져왔고요. 자, 지금 관중석에서는 또 장주혁 선수를 향한 응원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뒤쪽으로 갈수록 또 이 마산 용마고등학교는 전적이 화려한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반부의 점수를 좀 뽑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1번 점수 내주고 2번 장주혁마저도 한 판 먼저 내준 상황인데요. 자, 양팀 벤치의 분위기도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결승전 초반. 앞서 자신의 주특기인 들어뒤집기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던 손세준이 첫 판 가져왔고요. 저렇게 나가지 마. 거기서 집중해. 골반. 그렇지. 지금 어깨 위치와 골반을 얘기하고 있는 김대한 감독.
네. 이 골반의 방향이 있거든요. 골반이 보는 방향.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름은 청사파 장주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어깨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경고를 받았고요. 자, 오른 어깨를 대고 하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가 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방어나 공격이나 모두 좀 수월한 게 이 씨름 기술입니다. 네. 김대한 감독이 지시한 대로 어깨 잘 뺏었고요. 이렇게 이런 되면 거는 안 좋은데요. 네. 경기가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자, 이렇게 선수들 예측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추심의 시작심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경고가 한 장이 있었던 장주혁 선수였는데 이번에도 주심의 신호 전에 움직이면서 2장의 경고 손세준 선수에게 2번째 판도 내주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겠네요. 네. 자, 지금 휘슬 울리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뒷무릎을 잡아버리면서 사실 뭐 상대를 넘어뜨릴 기술도 아니거든요. 네. 본인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또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부터는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네. 아쉽긴 합니다. 조금은 아쉬움 가득하게 물러난 장주혁. 손세준 선수도 힘이 남아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아직. 네. 이렇게 마산용마고등학교가 2대0 리드를 챙겼습니다. 이제 3경기 청장급으로 이어집니다. 청사파의 김승현, 홍사파의 윤지호입니다. 김승현 선수 180cm, 80kg, 1학년 학생입니다. 자, 중학교 때 최고 성적은 2위 한 번, 3위 2번이 되겠고요. 후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상대인 윤지호 선수는 3학년입니다. 어려운 준결승 상대를 만나서 고전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1학년을 상대합니다. 180에 80kg 받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윤지호, 홍사파의 윤지호 선수는 지금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까지 1학년 네. 선수와 상대하게 됐습니다. 1학년 상대가 어려워요. 3학년들에게. 왜냐하면 이겨도 본전, 지면 창피한 상황이 되니까 네. 심리적으로 불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경기장 위에서는요. 자, 1학년 청사파 김승현 대 3학년 홍사파 윤지호의 대결. 현재 홍사파의 마산용마고가 2점 앞서 있습니다. 또 예측을 하려고 해요. 선수들 기다려야 됩니다. 치열한데요. 주심이 다시 신호를 줄 준비. 출발합니다. 뽑아듭니다. 잡차기. 윤지호의 잡차기. 자, 이번엔 3학년으로서의 위험을 보여줬던 윤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힘 대 힘의 대결이 좀 나왔어요. 네, 김승현 선수 지금과 같은 들배직이 작은 선수들에게 할 때는 좀 이런 들배지기가 먹혀들 수 있지만 지금 상대는 키가 본인하고 똑같거든요. 네. 안 끌려 올라오니까 몸을 자꾸 뒤쪽으로 기울입니다. 이거를 윤지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바로 잡채기로 자 응수를 하죠. 자, 이 각도에서 보시면 자, 몸이 들어올리고, 기우는 순간 네, 안 올라오는 순간 몸을 뒤로 기울이게 됩니다. 김승현 선수가. 자, 이 순간이 이제 잡채기에 상당히 취약한 순간이죠. 참 그러다 보니까 씨름이라는 스포츠가 이 삿발을 잡고 상대의 몸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지호 선수가 그걸 완벽하게 해내면서 첫 판을 가져왔고요. 자, 윤지호 선수 확실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2번째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만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승현 선수도. 네. 그 상대가 힘을 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좀 느껴야 되거든요. 네. 혹시 노지영 캐스터는 네. 그 흔들바위 흔들어 보셨나요? 흔들바위를 흔들어 본 적은 없고요. 네. 네. 흔들바위가 뭔지 알고 그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흔들 때 네. 힘으로만 흔들면 안 됩니다. 좀 오.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조금 밀었을 때 갔다가 오는 힘을 또 이용하고. 씨름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힘만 쓰려다 보면은 첫 번째 판처럼 김승현 선수 본인의 몸을 많이 쓰게 되고 중심이 기울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상대 기술에 취약하게 되죠. 네. 오늘도 씨름을 비유하는 남자 김보경 교수의 비유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힘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윤지호 선수는 반면에 노련하잖아요. 김승현 선수가 힘을 쓰는 방향을 보고 그쪽으로 그냥 힘을 조금만 보탤 뿐인데. 자, 밧다리! 자,
이번에도 중심 기울어지는 것을 봤어요. 윤지호 선수가. 포효하는 윤지호. 아, 마산 용마고 단 한 판도 내주지 않은 채 3대 0까지 왔습니다. 3대 0으로 마산 용마고등학교 지금 뭐 마산 용마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이 생각보다 자,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네, 지금 결승전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서 들다 보니까 윤지호가 이것을 노린 밧다리 기술을 걸었거든요. 자신의 주특기가 밧다리인데 완벽하게 그 주특기로 또 한 점을 팀에게 안겼습니다. 윤지호 선수가 사실은 준결승에서 1학년에게 패배하고 조금은 자존심에 상처가 났을 수 있는데 네. 결승전에서는 허락하지 않네요. 지금 정말 손재민 강합니다. 선수가 제일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재민 선수 준결승 쉬었거든요. 네. 경기를 안 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네. 네. 다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귀여운 세레모니. 김승현 선수 많이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대회 우승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마산 어쩌면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부석에서 이중현 학께서 대회 기빈분들께로 기술 설명을 또 해주시는 장면이 잠깐 보인 것 같아요. 현장에 오시면 이 회장님의 직접 해설을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선우, 김대원 선수. 자, 이제 고등학교부 단체전 결승전 4경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정말 마산 용마고등학교 경기 완벽한데요. 자, 먼저 청사빠 현선우 선수입니다. 네, 2학년인 현선우 학생입니다. 185에 87kg. 최고 성적은 2024년도 용장급 1위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올렸던 기록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같이 기록이 없는 현선우, 상대는 김대원. 안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부 용사급 사관왕. 역시 기록이 상당한 두 선수인데요. 네, 2학년 선수 간의 맞대결. 첫 번째 판을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을 뺐고요. 들어 올립니다. 돌려주기! 오른쪽 돌려요. 그대로 성공합니다. 4분이 들었다 놓은 현선우. 오늘 결승전 춘천 기계고가 처음으로 한 판을 가져왔습니다. 현선우 선수가 따냈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사뿐하게 네, 상대를 내려놓았던 현선우. 아주 뭐 상대에 대한 팔을 빼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가죠. 네. 김대현 선수의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낸 현선우입니다. 이 팔을 빼는 선수들은 팔 빼서 허리 삿발을 잡기 전이 가장 취약합니다. 빠른 승부 현선우 선수. 네, 아주 좋았네요. 자, 일단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이제부터 우승하려면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를 일단 현선우 선수가 잘 깨줬어요. 그렇죠. 대역전국의 서사가 될 수 있을지 두 번째 판. 자, 일단은 좀 흐름을 끊어놓을 필요가 있죠. 네. 현선우 선수 들어오면서 지금 뒤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기운 내라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왔었는데요. 또 뒤에는 주장인 박서준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선우 선수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춘천 기계고. 현선우 또 올라오고 있다. 어깨 전환시키라니까. 네, 어깨가 상대보다 올라오고 있다. 낮춰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감독입니다. 김대현 선수가 또 팔을 뺀다면은 팔 빼는 순간을 또 노리겠죠. 네. 작은 굳은 표정으로 두 번째 판 지켜보고 있는 정준환 감독이었고요. 현선우 대 김대원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이번에 오금을 잡았고요. 잡았는데 잡채기. 그대로 잡채기. 현선우. 한 점 반격합니다. 춘천 기계고. 첫 득점을 합니다. 춘천 기계공고. 오늘 현재까지 4경기 모두 2대0 경기에 춘천 기계고가 결승전 첫 득점을 가져옵니다. 자, 이러면 결승전 아직은 모릅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네. 오금 잡는 선수 바로 삿바당기면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킨 현선우 선수입니다. 다리 삿발을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면서 잘 챙겨 잡았고요. 오른다리를 완벽하게 삿발을 당기면서 제압을 하죠.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다리가 뜬 상태에서 잡채기로 넘어갔어요. 네.
자, 지금 확실히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 현선우입니다. 신청 기경고 현선우의 길을 받아서 좀 기운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승전 경기는 5경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용사급 경기 이제 주장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박서준. 양팀 주장 간의 맞대결. 청사빠의 박서준, 홍사빠의 서금광입니다. 1m 80cm의 박서준. 자, 주장 간의 대결입니다. 네, 180에 80kg 3학년 박서준입니다. 자, 올해 청장급 이 두 체급 아래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아까 준결승 경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경기를 보여줬죠. 본인보다 두 체급 위에 이유찬 선수를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상대는 서금광 역시 주장이고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 7관왕에 빛난 선수입니다. 자, 역시 박서준은 또 한 번 서금광이라는 두 체급 위 선수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자,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체중은 서금광이 두 체급 위인데 신장은 박서준 선수가 10cm 더 큽니다. 네, 일단 신장에서는 밀리지 않아요. 자, 준결승부터 계속해서 주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되고 있는 용사급 경기. 박서준과 서금광 주장 간의 맞대결. 서금광이 승리한다면 마산용마가 우승이고요. 박서준이 승리한다면 점수는 3대2 한 점 차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번쩍 들어 올렸고요. 잘 버티고, 잘 버텼어요 박서준. 자, 방어 좋습니다. 금당기기 박서준. 아, 들소같이 몰아쳤던 박서준. 야, 이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마저도 이 두 체급이면 10kg 이상 차이 아닙니까? 야, 이 체중의 열세가 전혀 박서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광의 이 들어올리는 시도를 일단 잘 버텼고요. 네. 여기에서 밑으로 파고들면서 기습적으로 서금광의 왼쪽 오금을 노렸죠. 진짜 빨라요. 네. 이걸 버텼어요. 그렇죠. 버티고 나서 기다렸다가 서금광의 왼다리를 정말 날아다니는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정말 빠르게 서금광의 왼다리를 낚아채면서 나비처럼 날아서 네. 벌처럼 쏘았던 박서준이었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동작으로 날카롭게 퍼들면서 5단계를 성공시켰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승전 조금씩 분위기가 미묘해지는데요. 자, 박서준이 상대편 주장을 꺾어준다. 그러면은 또 이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기세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청장 우승을 차지했던 박서준. 자, 주장 간의 두 번째 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다른 체급에서 활약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전 스피드로 경기를 뒤로하고 서금광의 단체 파워를 대회에서는 제압을 하고 있어요, 동사급에서 지금. 맞붙고 있는 두 주장 선수는 선수들입니다. 단순히 지금 한 경기가 아닙니다. 팀의 운명이 걸려 있고요. 주장이고요. 3학년이에요. 그렇죠. 두 선수는 정말 자존심을 걸고 모래판 위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서금광 공격만 피해낸다면 이 발빠른 박서준이 뒤에 충분히 다양한 변칙 기술로 노려볼 만합니다. 그런데 경고가 오히려 서금광이 자세를 못 잡고 있어요. 서금광 선수가 조금 흔들립니다. 이대로 흔들리나요? 지난해 7관왕의 서금광인데요.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밀어치기. 자, 다리를 오금 노려보고 서금광인데요. 잡았어요. 자, 오금 잡은 상태에서 방어 잘하고 있는 박서준. 그러나 빙글빙글 이번에도 돌면서 피해내나요? 박서준 다시 한번 잡았고 기울어 있는데요. 다시 5m 자, 반대쪽 지탱하는 다리까지 노려보고 있는 서금광. 자, 오른다리를 완벽히 제압했어요. 지금 안다리 기술을 걸면서 방어하고 있는 박서준. 자, 하지만 다리를 완벽하게 빼앗겼습니다. 저기서 다리가 풀리면 안 될 텐데요. 자, 다리 오히려 풀리면서 걸어요. 장치기. 서금광이 두 번째 판 반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를 초반부터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놓았던 서금광이었습니다. 서금광 선수도 앞선 이 무창고등학교 이유찬 선수처럼 박서준을 상대하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네요. 네. 자, 일단 초반부인데 네. 이때부터 일단 다리를 잡혔죠. 그렇죠. 근데 방어가 좋았어요. 박서준 선수도 하지만 정말 방어 좋네요. 여기에서 이 안다리를 걸었어요. 저 다리가 빠졌으면 안 됐는데 박서준 선수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서금광이 이것을 빼내죠. 빼내면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와.
저 짧은 순간 저 다리 하나에 네. 얼마나 많은 수들이 오갔는지가 보이네요. 아, 서금강 선수가 한 판 반격. 첫 번째 판의 패배를 일단 갚아줬습니다. 서금광의 공격력, 박서준의 방어력, 굉장히 눈부신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네. 박서준 서구강 선수 세 번째 판입니다. 아마 이 도망다니는 박서준을 좀 못 도망다니게 잡는 작전으로 간 것 같은데요, 서금광 네. 선수. 마무리를 다질 것이고 자, 서금광 선수가 이번 판에 가져온다면 마산 용마고의 우승. 네. 반대로 박서준 선수가 이번 판에 가져온다면 결승전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서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인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힘도 네. 세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기술을 걸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금강을 좀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 바로 이 박서준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스타일이 서금광이 다른 선수에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서준의 이런 전략이 이번에도 먹혀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팀 주장의 세 번째 판. 출발합니다. 팔이 빠졌어요. 자, 치열한 움직임이 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태라면은 네, 박서준. 박서준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자, 서금광이 지금 위태롭게 상대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도 무릎 팔이 빠졌고요. 빠졌고요. 자, 박서준은 삿발을 안 놓는 게 유리해요. 네. 자, 가장자리에서 일단은 경기 중지. 자, 일단 초반 버텨냈던 박서준. 다시 한번 경기 재개됩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삿발을 확보할 수 있을지. 밑으로 파고드는 서금광. 네. 하지만 빠른 박서준 이를 다 미리 알기라도 한 듯이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자, 확실히 좀 체력이 빠져 보이는 서금광인데 네. 일단 양손으로 삿발을 잡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20초입니다.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파고들고자 파고듭니다. 하는데요. 박서준 박서준. 파고듭니다. 박서준. 자, 뒤집기 나오네요. 그대로 여기서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서구강 선수가 이번에 공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박서준의 뒤집기가 나올 법도 한 그런 자세였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세 번째 판. 자, 일단 중앙에서 다시 한번 삿발을 잡고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1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양팀 감독들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서준 선수가 한번 파고 들어봤거든요. 네. 여기서 한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뒤집기를 하면 되는데 자, 배지기 동작으로 상대를 밖으로 몰아냈어요. 이거 고의로 밀어내면 안 되지만 지금처럼 기술을 걸면서 밀려나가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자, 13초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낼 수도 있는 결승전. 자, 일단은 박서준 선수가 먼저 일어났고 서금광도 기립. 됐다. 가슴 대고. 결승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들배지기 성공합니다. 마산 용마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6년 마산 용마고는 패배를 모릅니다. 또 한 번의 무패 우승, 그리고 첫 증평 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이 우승 행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결국은 주장인 서금광의 손에서 이번 대회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저희 중계 첫 번째가 회장기 대회, 두 번째 선수권, 그리고 이 증평 인삼배까지 올 시즌에 단 한 번 더 패배하지 않고 증평마저도 황소를 가져갑니다. 네. 무엇보다 일단 마지막 장면 확인해 보시죠. 지금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박서준, 이를 알아챈 서금광이 평소에 잘 구사하지 않던 빠른 승부를 낼 수 있는 이 들배지기를 선택을 했네요. 서금광 선수의 품격이 여기서 또 기뻐하기보다 먼저 네. 상대 주장을 일으켜줍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모로 지금 마지막 손재민 선수가 그렇죠. 모래판에 쓰러졌어요. 네, 지금도 뭐 완벽한 들배지기였죠. 서금광 선수의 또 상대를 향한 매너 상당히 네. 좋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네. 4대 1의 점수로 마산 용마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춘천기계공단 선수단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상대가 도망갈 것을 미리 예측이나 한 듯. 성광 선수 바로 들배지기로 빠른 승부를 냅니다. 네. 본인보다 발이 이 박서준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정진환 감독 생각보다 침착한데요. 그렇죠. 이세 번째 우승이라서 그럴까요? 크게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증평에서 열렸던 제27회 증평 인선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김보겸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노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